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정보 장치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팩트 체크해 보죠. 김진애 기자, 일단 전방 추돌 경보 장치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차와의 거리가 갑자기 좁아지면 네. 운전자에게 뭐 경고음이나 진동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네.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혹시 졸더라도 이 시스템이 알아서 추돌 경고를 해주고 운전자를 깨워서 브레이크를 밟도록 하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이제 장착을 해본 차량들은 어떤가요? 좀 효과가 있다고 하던가요? 네, 효과는 있습니다. 이 한 고속버스 회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전방 추돌 경보 장치를 장착한 전후 16개월의 교통사고를 비교해 보니까 사고 발생 건수는 8건이 줄고 피해자 수도 46명이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큰 비율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이제 추진을 해서 좀 장착을 하게 하면 참사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벌어진 버스 사고들은 모두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 상태고 네. 앞에 차는 정지 상태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전방 추돌 경보 장치의 특성을 보면 추돌하기 최대 2.7초 전에 경보 장치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가 2.7초면 75m를 주행하게 되죠. 앞차와 추돌하기 75m 전에만 경보가 울리면 충분히 제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정지하기까지 이 제동 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앞 상황을 지각하고 그 상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시간, 그리고 근육이 반응을 해서 이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가 반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미국과 우리나라 도로 설계를 할 때 쓰는 기준에 따르면 2.5초가 걸리는데요. 경보 장치가 최대 2.7초 전에 울린다고 하니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는 시간은 0.2초만 남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에 이미 이제 차가 추돌을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운전자가 심지어 또 졸고 있는 상태였다면 네. 문제가 더 커지겠군요. 맞습니다. 이 졸음 운전을 하는 상태였다면 이 시스템이 경고를 해줘서 깨더라도 이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체공학 학회 연구를 보실 텐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졸다 깼을 때는 결정을 내리는 감각이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기준으로 삼았던 이 인지 반응 시간인 2.5초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경보 소리하고 동시에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한다면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겠는데요. 도로 설계 기준에 따르면 시속 100km로 달릴 때 이 제동 거리는 135.8m가 나옵니다. 네. 버스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앞서 본 상황처럼 버스는 졸음 운전, 앞차는 정지 상황인데요. 2.7초 전이면 추돌까지 75m 정도가 남았죠. 만약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제동된다면 추돌을 피하진 못해도 참사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자동 긴급 제동 장치 네. ABS라는 건데요. 추돌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9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이걸 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출시되는 차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네. 기존 차량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 비용이 문제인데요. 네. 신차는 이게 설계 과정에서 이걸 넣기 때문에 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기존 차량은 엔진을 포함한 전체적인 구조를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걸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교통안전법에 자동 긴급 제동 장치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예산 문제로 빠졌고 정부도 시행령을 바꾸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정책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김진애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예상을 빗나가다입니다. 예, 어떤 겁니까? 오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는데 발표하자
나자마자 뜬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저희가 캡처를 했는데 이 기사입니다. 전송 금지로 돼 있고 제보 조작 사건 책임론 안철수 정계 은퇴 선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체는 좀 가렸는데요. 예, 예. 이 매체에 연락을 해보니 보통 기자들이 그렇긴 합니다. 기자회견에 대비해 여러 가능성의 기사를 미리 써놓고 발표에 맞춰서 기사를 전송하는데 예. 저건 전송 금지였는데 실수로 눌렀다. 전송 아. 버튼을 누르면서 기사가 나갔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기자들이 일부지만 정계 은퇴 가능성도 예상은 했지만 예. 이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전 대표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건 뭐 다시 말하면 정계 은퇴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 근데 그건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예. 오늘 기자들이 안 전 대표가 질의응답을 끝나고 간 뒤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나와서 추가 질문을 받았는데 예.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그 부분까지는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 부분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예. 과연 구체적으로 뭘지 제가 국민의당의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박지원 전 대표에게도 물어봤는데 자세히 모른다는 답이었고 예.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앞서 이 기자 출연에서도 봤듯이 정계 은퇴 가능성 또는 잠정적인 정계 은퇴 이 부분을 테이블에 올려놨지만 나오지 않았고 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라는 애매한 표현만 남았습니다. 예. 뭐 제가 봐도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답을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홍준표 대구행입니다. 예. 대구 가서 출마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은 좀 남았는데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초선 의원이 대구 경북 지역의 사정도 어렵다. 신경을 좀 써달라고 하자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당협위원장 빈 곳이 있지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예. 빈 곳이 한 곳 있는데 대구 달서병입니다. 여기는 지난 대선 전에 탈당한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이곳에 가서 당협위원장을 맡겠다는 겁니다. 예. 무슨 신당 만든다고 했더니 만들었습니까? 창당 발기인데는 조원진 의원이 했고요. 예. 아직 신당이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 대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2020년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대구를 좀 남았지만 콕 집어서 가겠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 보수 적자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봤듯이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대표인 홍 대표가 직접 가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털을 닦겠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예. 정치권에서 또 하나 보는 거는 홍준표 대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사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예.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은 모두 대구 경북 지역을 텃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지지층을 넓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 이전에 김문수 전 지사가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던 이유도 차기에 대선을 놓고 그런 포석이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이 자유한국당 당원이 많기 때문이고 경선에 유리한데 이 부분까지 노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예.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홍준표 대표는 대구를 가서 나머지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다음 총선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지켜보죠. 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수신제가 점점점으로 했습니다. 치국 평천하 앞에 수신 제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치국 평천하가 붙어야 되는데 최순실 씨 얘기여서 치국 평천하는 뺐습니다. 예.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있었고요. 계속 논란이 됐지만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예상외로 출석해서 상당히 폭탄 같은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예. 근데 이 발언이 삼성에 불리했고 이 불리했다는 의미는 정 씨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 그래서 정 씨가 왜 증언에 나섰냐 이 부분이 많이 의문으로 작용했는데요. 지난 8일 특검에서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정 씨의 변호인단에서는 가서 얘기해봤자 불리하니까 가지 말아라고 설득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인단은 출석하면 어머니인 최 씨의 재판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가지 말라고 설득했고 예. 어제 변호인단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유라 씨가 예상 외로 출석을 한 겁니다. 예.
자, 하여간 그 어머니 재판에 불리한 걸 알면서도 출석은 좌우지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 대한 말이 좀 많은데요. 예. 이경재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새벽 5시 전에 미슨 빌딩 앞에 승용차를 대고 정유라 씨를 데리고 갔다. 누가요? 주체는 모르지만 예. 특검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상 연금이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뭐 지금 시대에 연금이나 납치가 있을 수는 없고 예. 어쨌든 정 씨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했을 가능성이 큰데 본인이 또 본인이 나와서 자기가 나왔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예. 예. 이경재 변호사는 연금이라고 했지만 만약 그렇다면 재판에 나와서 뭐 본인이 증언을 안 하면 되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정유라 씨도 지금 피의자인 상황이고 구속영장도 2번이나 청구가 됐었기 때문에 예. 엄마인 최순실 재판보다 본인의 재판에 더 유리하게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가족으로부터 역공을 당한 것은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조카인 장시호 씨가 제2의 태블릿 PC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여러 가지로 좀 화제입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3도, 대구 3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 was 17, I dreamed of being king and having everything I wanted. But that was long ago, and dreams did not unfold. So 다들 잘 들어갔지? 어디 오셨어? 네가 간다네? 5분 내로 할까? 안 보낼까? 위에. 아니요? 안 가요? 오프닝 노래. 가까이 오세요. 네. 소셜 라이브 오늘 혼자 나왔네. 아, 예. 나머지 팀원들은 5층에 탐사 플러스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참 그 클로징 멘트 할 때 예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네. 셋이 좋으니까 미안합니다. 나는 네. 게임약을 먹습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 팀이 나오는 날이죠. 먹습니다. 예. 탐사 플러스의 다른 기자들이 좀 위에서 기다리고 있나요? 왜 안 내? 아,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네, 오늘 여기서 간단히 오늘 그 소개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네. 그 두 번째 타임에서는 또한 탐사 플러스 팀 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네. 방 소개도 하고 그곳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청소를 좀 했나요? 사실 조금 했습니다. 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가끔 들리지만 굉장히 지저분하던데. 알겠습니다. 지저분하실 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물러가고 안나경 씨가 예. 자, 그럼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네, 오늘 탐사 플러스 소셜 라이브. 원래 월요일 날 손석희 앵커가 뉴스 끝날 때 탐사 플러스 팀 소셜 라이브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날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TV에 왔었는데 아, 네. 그 저희 미리 팀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저희 팀방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네, 탐사 플러스는 사실 소셜 라이브에 종종 나왔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오늘은 혼자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5층 보도국에 있는 탐사 플러스 방에서 이제 직접 진행을 하는 어떤 기자들하고 같이 하나요? 저희 이제 팀원은 이제 전부 5명인데 네. 예, 다 참석하는 건 아니고 이번 삼양라면 취재에 참여를 했던 이한길 기자 그리고 김지아 기자까지 총 3명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탐사 플러스 팀 방에 간 적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저 미리 보는 뉴스룸 할 때 예, 맞습니다. 이호진 기자랑 같이 네. 했던 것 같은데 정리를 잘 했으리라고 믿고 제가 한번 보도록 사실 저희 무슨 말씀이신지. 팩트체크 팀 방을 소개해드렸을 때도 굉장히 네. 뭐 궁금점도 많이 풀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반응이 좀 좋았는데 네. 탐사 플러스 팀 방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볼거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인구 밀도가 좀 높은 편이죠. 네. 짐도 많고. 네, 이따가 한번 직접 보시면 될 텐데 오늘 삼양라면 어제랑 그제 이틀에 걸쳐서 나갔던 탐사 플러스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어떤 뒷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뉴스에서 뉴스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다 네.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취재 뒷이야기나 아니면 삼양 관계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더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재벌 3세 그 상속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그 시청자분들의 반응이나 주변 사람들 반응을 봤을 때 가장 궁금하고 그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던 부분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사실 보도가 나간 이후에 삼양라면이 계속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좀 뜨거운 네, 저도 놀랐습니다. 국민 라면의 두 얼굴이 오늘 키워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삼양라면이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으로서 국민들이 이제 먹을 것들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 때 네, 서민식품으로 맞습니다. 예. 많은 사랑을 받았죠.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큰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제 상속이 되고 2세, 3세 경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보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좀 궁금한 건 삼양라면 말고 다른 라면 회사들은 어떤가요?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아, 네. 저희가 사실 이번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게 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다른 식품업체들, 예를 들면 농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왜 굳이 삼양을 걸고 들어가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업계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확실하게 지금 취재를 다 맞춰서 보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네.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국민라면의 두 얼굴에 대해서 탐사 플러스 팀 방에서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탐사 플러스 팀 김지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탐사팀 막내 이한길 기자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팩트체크 팀에 이어서 저희 방을 공개를 이번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보도국에 남아있는 인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보도국을 구경해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전체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일단 우선 사회 2부가 있고요. 그 보도가 끝나고 이제 법조팀 기자들이 남아서 취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법조 팀장님의 뒷모습이에요.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그리고 방금 출연을 마치고 세수를 한 이서준 기자가 저기 앉아 있네요. 이선준 기자 열심히 갑자기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아직 네, 그리고 보도국은 항상 24시간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이제 철야를 하는 기자들이 매일 2명씩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당번인 두 분이 오늘 밤 보도국을 책임질 겁니다. 네, 김문희 밤에 기자. 사건 사고가 나면 이곳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철야 이진인 연지환 기자가 이제 수습을 떼고 첫 철야를 하게 되는데요. 각오를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밤 각오 한마디. 예. 제가 첫 철야인 만큼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이제 선임 선배께도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제보 전화 열심히 받고 또 맡은 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긴장한 모습이네요. 네, 오늘 밤 저희와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 전화 밑으로 좀 여기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탐사팀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VJ방이라고 해서요. 급하게 저희가 취재를 나갈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급하게 나갈 경우에를 대비해서 정말 항상 대기하고 있는 VJ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인데요. 쭉 한번 들러보시면 유명한 잠바도 있고 그리고 저희 카메라들
바로 이제 영상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기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랑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방은 바로 옆에 있는데요. 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쪽에 저희 이제 작가들이 앉아 있게 되고요. 저기 저희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빠르게 가시네요. 국장님 샤이하셔서 네, 뒷모습만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네, 저희가 여기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네,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난번에 봉준호 감독님이 출연을 하셨을 때 저희 팀장께서도 굉장히 팬이시기도 하고 저희도 너무 팬이라서 좀 사인을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귀엽게 화이링이라고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미도 깊고 해서 저희 방 앞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봉준호 감독님 같은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네, 여기가 이제 탐사 방인데요. 이 안에 5명의 기자들이 되게 복잡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맨땅에 헤딩을 하는 팀이라서 여기 하나씩 보여드리면 되게 잡동사니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좀 재밌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저희가 치운다고 치웠는데 지금 역대 가장 깔끔한 상태긴 하거든요. 네, 저희 오늘 2시간 동안 치웠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저희가 취재를 어떤 식으로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좀 의미도 있고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도록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한길 기자, 이게 뭔가요? 네, 이게 봉지들. 일단 저희가 어제 그제 보도했던 삼양라면 제품들이고요. 흔히 이제 삼양라면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면 이런 불닭볶음면이나 나가사키 짬뽕 이런 것도 이제 대단히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저희 팀 말고 다른 팀 분들도 오셔가지고 다 삼양라면 아직 보도하기 전에 라면을 뭐냐고 먹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막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다들 되게 착하셔가지고 아무도 거의 안 가져갔죠 이거. 네.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가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도 후에도. 네, 내일부터는 오셔서 드셔도 됩니다. 네. 이 옆에는 이제 저희가 연초에 취재했던 그 가짜뉴스 이제 이런 기사들이 저희가 이제 수거해서 오는 거고요. 저 태극기 이한길 기자가 가져오지 않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친박 집회 취재에 나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거해 와야 되니까 이제 이걸 소품으로 들면서 이제 갑자기 태극기.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게 제 자리인데 제 자리도 역시나 지저분하지만 제 자리는 보여드릴 만한 게 전두환 회고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5.18 가짜뉴스 취재를 했을 때 좀 보기 힘들지만 책을 사서 열심히 읽었었던 아픈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도 소셜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소셜 라이브 담당하시는 팀에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짤방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저희가 보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라이브 소셜 팀에서 다루진 못했는데 그래도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저기 손용석 팀장은 저희 팀장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휴가를 간 윤세민아 기자의 자리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저 얼굴로 대신 보시면 돼요. 이 친구가 이제 윤세민아 기자인데 얼마 전까지 이제 밀착 카메라를 맡았던 박소영 기자가 직접 이제 윤세민아 기자를 그린 겁니다. 여기 밑에 마카소가 박소영 기자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별명이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설명해 드리기가 너무 길고. 네. 저기 잠깐 지나쳤던 사진은 과거 탐사팀 인원들이 같이 찍은 저 앞에 보면은 이제 손석희 사장님은 이제 합성인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칠판을 보시면 일단 저희의 주말 근무표가 여기에 있고요. 이 순서에 따라서 주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철야는 아까 보셨던 이제 김혜미 기자와 연지한 기자처럼 이제 보도국에서 밤을 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어필을 네, 잠깐 해봤습니다.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정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보완을 위해서 네, 원래 빡빡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었는데요.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정표가 이렇게 있다. 앞으로 보도를 뭘 할 예정이다.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지만 급하게 지웠습니다. 저기 지금 이호진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자리를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지금 앞뒤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고요. 다른 기자들이 깔끔하게 치는데 반해 좀 제가 치는 게 늦어서 약간 지저분한데 다른 취재자들이 있고 근데
그 시청자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만한 게 그 최순실 비선진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였던 김영재 의원의 그 병원에서 찾았던 그 파쇄 문서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최순실 큰 쓰레기 봉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컸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유의미한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다 남겨가지고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최순실이나 뭐 지금 오늘 이슈가 됐던 정유라 씨의 이름 같은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어디 있었는데 지금 바로 딱 꺼내서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저희 탐사방에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었는데 이게 정리를 좀 했죠. 여러 가지. 보관을 했던 거죠? 방치. 네,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를 했던 것에서 제일 이렇게 저희 방은 좀 이렇게 대강 보여드렸는데요. 주된 내용은 오늘 삼양라면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묵시 보여야 되나요? 네. 일단 삼양라면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고 아시겠지만 또 젊은 분들은 이 삼양라면이 도대체 어떤 라면이길래 이렇게 국민라면이라고 한때 불렸다라고 말을 하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저희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삼양라면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입니다. 196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회사가 61년에 만들어지고 63년에 그 최초로 이제 라면을 만들었죠. 이 라면을 만들게 된 일화에 대해서도 이제 그 창업주인 고 전중은 회장이 남대문에서 우리나라 그 시민들이 그 배급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아파서 뭔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동안 계속 점유율 1위로 국내 1위의 라면을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80년대 후반이었죠. 우지파동. 네, 우지파동. 네. 공업용 우지를 사용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서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이미 큰 타격을 입어서 그런 영향으로 10년 뒤쯤에 이제 IMF가 터졌을 때 결국 파기까지 신청을 하게 되고 경영권 뭐 흔들리는 그런 사태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농심이나 뭐 오뚜기 등의 1위와 2위 자리를 뺏겨서 지금은 3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네.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예, 맞습니다. 연매출이 한 3천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미담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취재하게 되면서 좀 알게 된 것들이 이제 좀 뭐 일감 몰아주기나 내부 자료 이 내부 자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던 거죠. 네네. 네. 일감 몰아주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그걸 가져와서 보면서 설명하기 좀 이걸 좀 저희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화면에 보이지가 않네. 서류를 해서. 네. 이쪽 화면을 보여주시면 돼요. 이쪽 화면에 보여드리면 되는군요. 예, 라면은 이제 구성하는 게 뭐 라면이 뭐 다른 제품 식료품에 비해서 재료가 많다고는 하지만 아주 크게 나누게 된다면은 일단 스프 그리고 라면을 포장하는 라면 포장지 그리고 박스가 될 텐데요. 일단은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를 만드는 게 와이더웨이 콜링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박스를 만드는 곳은 프루웨 그리고 봉지를 만드는 곳은 이제 프루웨. 예, 프루웨. 예, 박스가 박스컵들이라는 네. 아리아리였어요. 예. 봉지는 이제 아리아리였는데 이 그 기업들을 통해서 삼양식품이 라면 제조에 필요한 그 원재료들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 중에서 일부가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와이더웨이 콜링스 그리고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실제로는 거의 없고 삼양식품의 지주회사인 내추럴 삼양이라는 회사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좀 취재 결과 확인이 됐었고요. 이 박스를 공급하는 푸르웰의 경우에는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30에서 40% 정도 비싼 가격에 공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 회사의 대표들이 누구였던 것으로 제가 취재가 됐죠? 네, 주로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주로 이제 전인장 회장, 그러니까 현재 삼양식품 회장인 전인장 회장, 그리고 그 부인이 김정수 사장, 혹은 이제 그 두 사람의 측근들이 주로 CEO를 맡고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박스나 뭐 이런 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외주를 주면 훨씬 싼 가격에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이제 이런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측근들이 대표인 회사를 이용해서 납품을 했던 거죠. 가격도 훨씬 비싸게. 네, 사실상 뭐 가족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 다 해줬다, 뭐 같이 먹고 살게 서로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이사나 네, 아, 예, 네, 대표이사나 또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임원 연봉이 또 나올 테고, 그리고 또 주주로서 또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배당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작은 회사들이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상장기업도 아니고 또 일정한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사실 좀 투명한 어떤 그 라면 제조의 라면 제조 과정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사람들로서는 알 방법이 없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이 저희가 이제 첫날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던 그 이른바 불투명한 승계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현재 이제 삼양식품의 경영은 그 창업자인 고 전중은 회장의 아들인 전인장 회장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전인장 회장의 아들이 이제 전모 씨라고 94년생 24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양식품의 지분 구조를 보면 상당히 독특한 면을 보이는데요. 제가 칠판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한길 기자가 한 땀 한 땀 쓴. 네, 저희가 이제 취재할 때 회사 구조가 복잡해서 이제 주로 이 표를 보면서 취재를 했는데, 일단 이 삼양식품이 가장 메인이 되는 모체가 되는 회사입니다. 삼양라면을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내추럴 삼양이라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일반적인 다른 기업들과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이 위에 SI 캠퍼스라는 어쩌면 라면 회사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지분은 이제 전인장 회장의 아들인 전모 씨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24살 전모 씨가 SI 캠퍼스 내추럴 삼양을 통해서 삼양식품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SI 캠퍼스가 엄청나게 대단한 회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회사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잠깐 소개가 됐던. 네, 회사죠?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서 소개했었지만 이 강남에 한 오피스텔인데 절대로 이 건물 전체를 쓰거나 한 층을 다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넘겨보시면 이 사무실 단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실의 면적은 저희가 이제 보니까 대략 한 9평이 안 되는 회사 사무실 면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사람도 없고,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찾아가 봤지만 뭐 그때마다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전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빈 사무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취재를 해보니 SI 캠퍼스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이 되는 걸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 3세인 전모 씨에게 이제 기업을 승계해주기 위해서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실상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서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SI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씨가 13살 때 만들어져요. 초등학교 6학년 때거든요. 이호진 기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하셨나요? 그때 제가 영어 학원을 처음으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요? 용돈을 몇천 원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일주일에. 이 친구는 얼마 받은 거죠? 13살에 자본금 5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이 회사를 세우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실상 삼양식품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SI 캠퍼스가 이제 삼양식품을 지배하는 내추럴 삼양의 지분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 도움이 됐던 게, 이 전모 씨가 6살 때하고 9살 때였나요? 네, 그때 처음으로 그 주식 3만 주를 받았던 게 이제 그 종잣돈이 됐던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전 씨의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거의 워런 버핏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6살 때 처음으로 주식을 10,000주를 사고, 그 다음에 8살 때
추가로 3만 주를 보유하게 된 다음에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려가지고 결국 이제 내추럴 사명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내추럴 사명이 이대주주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럴 때 네. 이분은 수백 배의 정말 투자를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3천억 연매출 3천억이 넘는 삼양식품의 이제 실질적인 지배하는 사람이 중에 한 명이 된 것이고요. 네네. 물론 전모 씨가 정말 투자의 귀재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취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발견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에서 그렇게 해명을 했었죠. 분명히 일감 몰아주기 한 것도 맞고 그리고 승계 과정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지만 불법은 아니었고 네. 불법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법은 아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고. 예. 어떤 정리가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삼양라면을 살펴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건과 완전히 별도로 이제 그 회장인 전인장 회장과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딸인 이제 오너의 이 창업주의 둘째 딸인 이제 전문경 씨 사이에 또 다른 분쟁이 있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소송, 저희가 일단 삼양으로 미국 내 소송을 좀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그때는 좀 잘 몰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소송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네, 1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민사 소송이 걸렸는데 소송가액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1천억 원 되는 소송이 걸려 있었죠. 예, 이게 바로 소장인데요. 사실 미국은 이제 그 소송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자료나 제출되는 자료 같은 것들을 일반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래서 이제 조금 찾아보면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삼양식품과 삼양 USA가 독점적인 거래를 했는데 우리는 여기만 딱 거래를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삼양라면을 수출을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만 수출을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것도 무려 100년 동안. 네. 100년 계약. 그래서 처음에 듣고 약간 믿기지가 않는 소송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양일 기자가 변호사를 찾아갔던 걸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장 이외에 계약서를 추가로 입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3장짜리 계약서인데, 영어로 돼 있지만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일단 계약 기간은 10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양 USA, 그러니까 전문경 씨가 운영하는 삼양 U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양식품을 모두 최저가로 납품을 받고, 그리고 계약은 본인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 해지권도 삼양 USA만 갖고 있고, 이런 되게 마치 그 저희 19세기 후반 강화도 조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계약서였죠. 조약 같은 계약이었죠.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 소송은 이제 그 2015년에 처음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에 그 미국 법정 드라마 보시면 이제 배심원 재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부터 이제 배심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약 한 3주 정도의 배심원 재판이 끝나면 아마 이르면 연말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 회장과 오너 사이에 그 가족들 간에 이제 1조짜리 소송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희가 이제 1조짜리 소송 분쟁을 취재를 하면서 좀 의아했던 거는, 저희가 취재를 하기 전에는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삼양식품의 매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천억인데 그거의 3배가량 되는 1조 규모, 물론 삼양식품은 그보다 작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요. 1조 규모의 소송을 벌이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주주나 아니면 뭐 누구들에게도 설명을 하거나 공시를 한 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주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게 당연한 의무가 아닌 건지, 이 정도의 소송을 벌이면은 제가 투자한 회사면 당연히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소송을 벌이면서 뭐 불공정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뭐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게 사실 납득이 되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뭐 저희도 뭐 첨언을 하자면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소송 과정에서 좀 제출되는 자료들 좀 투명하게 볼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더불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뭐 이런 게 이렇게 아름아름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변호사 만나서 좀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는 인상 깊은 게 없으셨어요? 아, 네. 사실 들은 얘기는 많은데 이게 아직 기사로 옮기기에는 좀 아직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보도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어떻게 오늘 저희 탐사방 공개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는 약간 이렇게 긴장하면서 두근두근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재미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삼양라면 굉장히 취재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사 플러스 팀 보도 계속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